촛불 정신을 기치로 내걸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았는데요. 초반에 열렬한 박수와 뜨거운 지지를 얻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지금 국민들은 지난 2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잘한 점은 뭐고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한번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MBN이 2주년을 맞아서 매트릭스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 보면 긍정이 50.4%, 부정이 44.3%, 긍정이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은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적폐청산과 개혁, 소통과 공감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지만 민생과 고용이 좀 악화된 것, 부실한 인사검증, 코드 인사는 부정적 평가의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지난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때보다는 좀 높은 수치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2년째 지지율이 44%였고요. 박근혜 정부 때는 35.3%였으니까 조금 더 높게 나온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 보셨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실정이라면서 비판한 책을 펴냈는데 이 부분 또 잠시 뒤에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서 2년 동안 주요 내용들을 모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더 이상 서러운 죽음과 고난이 없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이 거짓을 이기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국정 현안, 국정 과제, 입국 과제 이런 것 포함해서 국정에 대해서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또 좋은 합의가 국민들께 발표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의 바람이 어느 때보다 높은데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2년 주요 장면들을 한번 봤습니다. 오늘 패널들께 문재인 정부 2년을 좀 평가해 달라고 부탁을 드릴까 하는데요.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몇 점 정도나 주시겠는지 한번 점수를 주시고 잘한 점은 뭐고 못한 점은 뭔지 한번 평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 의원은 몇 점 주셨나요? 저는 한 B선에서 말씀드렸을 때 한 80점 정도를 얘기했는데 80점? 네. 예. 우선은 잘한 점으로는 어쨌든 그 평화를 위한 노력, 예. 그 남북 문제를 저는 꼽을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취임 직전까지만 해도 뭐 전쟁의 위협 이런 공간에서 그동안 남북 정상이 세 차례 만났고 네. 또 북미 대화를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했고 어쨌든 그 비핵화라는 트랙 속으로다가 어떤 세계적인 전환을 만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하나는 굉장히 그 탈권위적인 모습, 한 2년 전인가요? 그 5.18 기념식에서 다가가서 포옹하는 그런 어떤 장면이라든가 또 어떤 유공자들을 만났을 때 낮게 그 눈높이를 맞추면서 고개를 숙이는 모습, 90도 인사하는 모습 이런 점들이 과거 역대 지도자와는 좀 다른 그런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좀 아쉬운 점은 저는 소위 그 개혁 입법이라는 부분, 예. 모든 게 이제 정책 구현이라는 게 법을 통해서 되는데
사실은 지금 좀 패스트트랙 논의를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입법화된 게 사실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집권 3년 차 들어서까지도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 그 형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아쉬움이 있다. 또 하나는 법치라는 것을 좀 정확히 구현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 그 뭐 버닝썬 수사도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민노총에서 공공기관에 가서 이제 상당히 불법적인 행위들을 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을 들어간다든가 아니면 뭐 대법 아니면 검찰 대검까지도 들어가서 뭐 여러 가지 그 행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국회 벽을 국회 담장 무너뜨리고 넘어뜨린다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뭔가 단호하고 원칙을 갖고 대응하는 모습. 그랬을 때 여야가 아니라 법은 국민들 모두에게 좀 공히 적용되는구나.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예. 생각을 합니다. 예, 80점을 주셨고 정기남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는 뭐 훨씬 더 후하게 주고 싶었습니다만 예. 아직 남은 임기가 3년이나 되기 때문에 아.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문재인 정부가 더 분발할 필요가 있겠다. 예. 이런 관점에서 저는 70점을 줬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정갑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역시 가장 잘한 점으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어떤 시동을 걸었다는 것. 지금 뭐 최근에 또 북미 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사실은 좀 약간 그 교착 상태라 그럴까요? 그러긴 합니다만 어떤 꽁꽁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의 어떤 빗장을 열고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 또 비핵화 외교의 어떤 그 시동을 걸었다는 것. 이 점은 그걸 통해서 결국 한반도의 평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를 한번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수 있겠다 이런 예. 판단이고요. 그러나 역시 이제 그 문재인 정부가 그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게 일자리 정부였습니다. 그렇죠. 일자리 정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지금 수준은 사실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측면은 사실 낙제점에 가깝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소위 경제 정책에 있어서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든지 혁신 성장 뭐 여러 그 어떤 정책적 어떤 틀이 있었습니다만 그 정책적 틀에 대한 평가보다는 국민들이 느끼는 어쨌든 그 체감이랄까 이것은 역시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탄력적으로 임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대단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예.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특히 최근에 뭐 경제부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뭐 글로벌 경제 어떤 위기, 어떤 대외 경제 어떤 환경의 악화라든가 이런 요인으로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상상 외의 어떤 그 성장 기조로 지금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대외 탓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오히려 좀 과감한 어떤 경제 정책, 이를테면 규제 혁파라든지 또 혁신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조를 그저 대기업 총수를 만나고 이미지로서 어떤 경제 정책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좀 대통령의 강한 어떤 그 드라이브가 좀 필요한 시점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점으로 경제 정책을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그 정치와 관련해서 좀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 예. 임기 초반에 비해서 좀 뭔가 좀 정치를 멀리하는 이미지입니다. 국정 운영의 대통령은 심판관이 아니라 국정 운영의 당사자라는 관점에서 더 적극적인 어떤 정치적 행보도 좀 필요하고 야당과의 협치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두 분 패널의 평가를 들었는데요. 대체적으로 대북 관련 부분은 좀 잘한 점으로 꼽아주셨고 경제라든지 민생 입법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으로 꼽아주셨고요. 대북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오후 4시 30분쯤에 평안북도 신오리 일대에서 북한이 또 발사체를 쏘아 올렸습니다. 어떤 발사체인지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았고요. 합참에서는 불상의 발사체라고만 밝혔습니다. 일단 일본 방위성은 이와 관련해서 일본 해역 피해는 없다. 그리고 안전에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뉴스와이드 진행하는 도중에라도 발표가 있거나 속보가 있으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패널들의 평가를 들어볼 텐데요. 여기서 잠깐 민주당이 오늘 2주년을 맞아서 행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고 패널들 평가를 들어보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의로운 3일.
흔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노우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변화는 국정 전반에 걸쳐 모든 일들이 투명화되고 공개된 틀 속에서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민주주의 복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고용 한파와 소득 상실을 가져왔고 반기업 정책은 기업의 엑소더스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최악의 GDP 마이너스 3040 일자리의 증발, 자영업 폐업자가 100만에 달한다는 그런 결국 이 무능한 정부가 이념의 포로가 되어서 실시한 2년의 경제 정책은 이제 우리 국민들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부의 경제 무능을 반드시 멈춰야 됩니다. 예, 여야 반응 살펴봤습니다. 최수영 교수 평가 한번 들어볼까요? 몇 점 주셨나요? 저는 뭐 60점을 줬습니다. 60점. 60점을 줬고요. 그다음에 제 잘한 점은 제가 뭐 지금 다들 80, 70, 60 이렇게 10점씩 내려가는 추세입니다. 네. 저는 이제 뭐 다들 말씀하시지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참 정말 어찌됐건 시도는 굉장히 정말 참신했고 또 우리 한반도의 어떤 그 기조를 바꾸는 그런 중요한 예. 사건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성명에서 불쌍해 지금 이 예. 발사체가 또 쏘아올리는 그러니까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고 태도 변화에만 기대는 이 중재자론, 운전자론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다시 한번 제가 일깨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불완전한 평화가 과연 이게 지금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실이 지금 이게 직면에 있는 현실이거든요. 저는 그런 점에서 어쨌든 좀 이 외교 안보는 좀 현실이고 냉정한 건데 이런 부분에서는조차 제가 후한 평가는 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제대로 운전자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미공조라든가 이런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한번 지금 성찰해 볼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정말 좀 못한 점은 뭐 제가 이게 정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대통령께서 취임사에서 통합과 공존을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뭐 통합과 공존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지금 적폐청산한다고 하는데 국민들 굉장히 피로감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나 시스템에 대한 적폐청산이 아니라 인적 청산이었었어요. 이거 3년, 4년 해도 이거는 악감정과 보복의 악순환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지금 경제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취임 2주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인이 굿즈를 만들 것이 아니라 그런 자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런 때는 아니다. 뭐 정당이 생일을 축하하는 거에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지금 필요한 거는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께서 한 계파의 수장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한다. 이걸 지금 이 초심을 2년 차, 지금 3년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에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닫힌 국정에서 열린 국정으로 가야 한다.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잘 된다면 과락을 면할 수도 있겠지만 예.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더더구나 더 나쁜 저 낙제점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다.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60점이면 학점으로 따지면은 무슨 학점이에요? F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F에 가깝죠? 예. 60점이 점수로 보면은 큰 것 같아도 또 학점으로 보면 또 상당히 낮은 거네요. 저러면 다시 계절학기 듣고 그래야 되죠. 다시 수강해야죠. 김성환 평론가 네. 평가는 어떠신지요? 제가 제일 후한 점수 준 것 같은데요. 몇 점입니까? 85점을 85점. 예. 그러니까 기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 마음속에 대한민국 정부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기준으로 보면 이거보다는 좀 박한 점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제가 지금 85점이라고 점수를 매긴 거는 기억을 좀 제가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김영삼 정부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차례 정부를 거치면서 문재인 정부하고 그 정부의 어떤 통치를 비교해 봤을 때 저는 그렇게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건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일단 지나갈 수 있도록 평화의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점은 뭐 어느 국민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평화라는 게 그냥 단순히 북한에서 위협하지 않는다, 뭐 도발하지 않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가 평화스러워져야 그 다음에 경제도 있는 것이고 국민의 안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평화의 개념을 좀 확장했다. 그런 점에서 좀 높은 평가를 하고 싶고요. 예. 좀 아쉬운 점이라 그리고 평가를 하나 더 할 부분이 이전 정부 두 정부 거치면서 민주주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뭐 지금 이제 좌파 독재라는 얘기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지만 과연 두 정부를 거치면서 본인들이 집권했을 때 어떠한 모습들을 보였는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이었고요. 국민들하고 소통하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기억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굉장히 민주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가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만큼은 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저는 개혁을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초기에 항상 좀 더 개혁적이어야 한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이념적인 공세가 더 많다고 생각하고요. 아직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보고 아쉽다고 생각하는 점은 재벌 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 특히 공정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경제에서 뭐 제조업이나 그리고 또 중소기업들이 제대로 살아나야 전체 일자리의 거의 90%를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대기업의 그늘 안에서 대기업이 움켜쥐고 있는 그 그늘 안에서 좀 벗어나줘야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소기업들한테 대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것들을 좀 공정하게 나눠줘야 하는 그런 숙제들이 있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좀 의심하게 만든다. 예. 공정경제에 관한 부분에서도 뭐 입법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조금 타이밍을 늦추거나 아니면은 그 의지가 퇴색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점에서는 좀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예. 자, 서정욱 변호사 점수가 사뭇 궁금합니다. 몇 점 주셨어요? 저는 이거 40점을 줬고요. 40점. 그다음에 이거 잘한 점을 적을 게 없어서 지금 이게 지금 부정적인 것만 적어놨는데요. 일단은 이제 경제하고 이제 안보부터 보면 미국이에요. 미국인이 가장 많이 가는 데가 레이건 기념관입니다. 잘한 점 칸에 이렇게 지워버리고 거기까지 못한 점을 쓰신 거예요? 예. 어. 레이건 아예 왜 빵점을 주시지 40점은? 근데 레이건 기념관에 가면요. 예. 그게 이래 돼 있습니다. 힘을 통한 평화. 그다음에 기업을 통한 번영. 그래서 이 평화는 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고 번영은 이제 기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철저히 거꾸로 갑니다. 평화는 이게 김정은의 선의가 아니고 우리 국방 튼튼한 안보, 힘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김정은 위원장 발언 아닙니까? 며칠 전에. 근데 지금 안보는요. 오늘 적어놓은 것처럼 오늘 2주년 날 다시 이게 발사체를 쐈어요. 미사일인지 따져봐야 되지만 저는 이게 5일 전에 쏜 것도 미사일이 포함되어 있다 봅니다. 따라서 이게 과연 튼튼한 안보인가? 평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 경제는 마이너스 0.3%예요. 1분기. 근데 미국은 3.2% 성장입니다. 통계가 말해주는 거 아닙니까? 기업을 통해 번영하는데 현 정권은 철저하게 민주노총이나 노조 중심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치 한번 보세요. 이해찬 대표가 조금 전에 민주주의 복원했잖아요. 근데 게임의 규칙인 선거법까지 강제로 패스트트랙 태우는 게 이게 민주입니까? 이게 철저하게 민주를 짓밟는 거예요. 독재 정권에도 이게 없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사회에 가면 지금 이게 우리 이념 갈등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제 자유우파, 좌파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이런 이념 갈등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크고 그 이유는 바로 과도한 정치 보복. 이러면 적폐청산이라 쓰지만 실제로 전직 대통령 2명, 대법원장, 국정원장 지금 국무회의하고 남을 정도로 교도소가 있지 않습니까? 100여 명 넘는 분이 이분들에게 물론 일부 죄가 있을 수 있지만 억울하게 정치 보복 당한 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저는 이념 갈등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긍정적인 요소는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점수는 40으로 근데 0점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부정적인 걸 적어놓은 거예요. 예. 서정욱 변호사가 짜게 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아예 낙제 점수를 주셨군요. 사법고시라는 행정고 시험 볼 때는 40이 기준돼서 40m로는 꽈락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모든 과목 100점 맞아도 한 과목에 40m 받으면 그 사법고시는 행정고 떨어집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 점수는 어떤가요? 네, 저는 80점 줬습니다. 80점. 네, 80점의 점수의 기준을 어떻게 삼을까 고민하다가요. 2016년을 좀 상기하고 2016년 그 당시 우리나라를 기억을 하고 그 기준보다 딱 점수를 매겨보니까 80점이 나오더라고요. 예. 잘한 점이야 어떻든 간에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화두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전 노력이란 말을 썼거든요. 개선된 거는 지금 아직 많은 부분에서 성과로 드러난 건 없으니까 어떻든 간에 대화를 하려고 관계 개선을 위해 하려고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점수를 줘야 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근데 가장 못한 점은 여러 가지 언급할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라고 드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뭐 부실한 인사 검증이야 뭐 너무 많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를 했고 심지어는 뭐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초유의 사태죠. 뭐 그 검찰에 기소까지 됐습니다. 이런 부실한 거 인사 검증 문제. 그다음에 그 좀 탕평, 좀 화합, 뭐 통합의 정치를 주장하시면 좀 탕평책을 써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법조계 같은 경우에는 소위 코드 인사라고 해서 좀 뭐 이렇게 특정 단체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비슷한 사람들 위주로 뭐 고위직 인사들을 이제 임명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많았던 점. 그리고 내지는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같이 뭐 행정관이라든가 이렇게 근무했던 분들을 또 다시 이제 인사를 등용한다든가 이렇게 코드 인사가 좀 계속 눈에 띄는데요. 특히 부실한 인사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책임지는 분이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 2주년의 80점입니다.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과거 선례를 보면 3주년, 4주년 넘어가면 점수가 더 내려가거든요. 사실 이런 점은 대한민국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되게 불행한 일입니다. 그래서 좀 각성하고 좀 점수를 더 올리는 방향으로 좀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누가 됐든지 갈수록 좀 점수가 올라가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체로 남북관계 개선, 대북 문제를 가지고 점수를 잘 주셨는데 하필이면 오늘 또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정갑 위원. 이번에 이제 지난번에는 미사일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또 이제 발사체를 쏘아 올린 것은 아무래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죠. 북한의 의도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 분석을 할 것이고 어쨌든 지난번 발사체를 쏜 이외에도 그 한미 정상 간의 통화에서 어쨌든 지금의 비핵화의 대화를 복원시키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다시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패널들 간에도 반문일박이 있습니다만 이 평화의 트랙 관련해서 여러 또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발사체를 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계속 이 어떤 평화 얘기만 하느냐, 대화 얘기만 하느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그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통화에서 그 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의지를 다시 한번 대내에 천명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거듭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와중에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떤 구상 속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지금 경제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제재 해제 문제 등 지금 미국과의 대화 이후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라고 볼 겁니다. 그러니까 영변 핵실이라든가 ICBM의 어떤 그 폐쇄라든가 또 그 억류 중인 미국인의 송환 문제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게 없다라는 대내적으로도 상당히 그 김정은 위원장으로서 어려운 국면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상황 속에서 저는 그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다만 북한의 최근에 그 입장을 내놓은 거 보면은 그것이 어떤 공격용이다라는 입장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대화를 통한 뭔가 어떤 협상의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우리의 역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고 또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또 어떻게 나올 것인지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또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연환 교수 이제 자세한 내용이 좀 나오겠죠. 어떤 발사체인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 가지고 이슈를 다룰 때 정연환 교수께서 분명한 것은 새총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그런데 지난번에 발사체를 쐈을 때만 해도 한미 정상이 전화통화 갖고 우리 뭐 적절하게 대응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미국, 일본, 한국, 북한의 발사체를 가지고 너무 좀 크게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려고 어떻게 말하면 좀 봐주려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쏘았단 말이에요. 이건 뭘까요?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자칫 전형적인 어떤 게 그 도발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앞서 좀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한미일
어떻게 보면 공조 체제에서 지금 대응하는 방식은 약간 북한에 대한 배려거든요. 그렇죠. 이걸 괜히 이것을 판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를 통한 소위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어떤 전략적 목표로 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기본적으로 레드라인을 지금 한 번씩 근처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엄중하게 경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도발이 아니다, 이게 훈련이다 이런 지금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만 이 지금 발사체의 또 두 번에 이어진 행위 자체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정서 이런 또 우리 정부가 갖는 어떤 여론의 부담 이게 남북 문제가 결국은 남남 갈등의 문제라고 하는 관점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예.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단순히 북한에 대한 어떤 배려 이런 차원뿐만 아니라 북한이 오판할 수 있지 않도록 어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 정부의 어떤 보다 분명한 어떤 뭐랄까 좀 엄중한 경고의 어떤 입장을 좀 전달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지금 김정은 정권도 다시 이게 오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지금 어찌됐든 문재인 정부는 어떤 북미 대화 또는 남북 대화의 어떤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북 식량 지원 문제만 하더라도 오늘 지금 어제 비건 대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대북 식량 지원을 계기로 뭔가 좀 반전의 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라는 점에서 분명히 좀 뭐랄까 좀 주의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예, 북한의 발사체 관련 소식은 또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